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결칙 지철에 이어서 오늘은 데이터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상치 그리고 중복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구글 드라이브 사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이상치는 무엇인지, 그 이상치를 어떻게 관측하고, 그렇게 관측된 이상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실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저희가 사용하는 실습 파일들은 요 링크에 가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옮겨 놓으시고, 그 구글 드라이브를 콜앱 환경 설정에서 마운트를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실습이 편리하겠습니다. 이 콜앱 환경에서 파일 요 아이콘 클릭하셔서 여기에 이 경로에 드라이브 밑에 마이 드라이브 밑에 데이터셋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실습할 때 그대로 불러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마운트해 놓은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드라이브가 이렇게 보이죠? 이 드라이브 아래 가면 제 필요한 데이터들이 마이 드라이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충분히 가져다가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콘, 요게 드라이브 마운트입니다. 지금 마운트가 되어 있어서 해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상치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상치란 관측된 데이터의 일반적인 분포에서 많이 벗어난 값,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 요런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값들은 어떻게 그 데이터에 섞여 있게 되었을까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기록, 측정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생활에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또는 그 측정된 값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는 값들은 대체적으로 삭제하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 이상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 발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평범하게 데이터가 수집되다가 어느 날 특정한 이벤트 때문에 측정되던 값이 평상시와 좀 다르게 측정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오류는 아닌데 평상시와 좀 다른 그런 값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값이 보통은 의미 있는 값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치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이상치를 발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처리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거하거나 또는 다른 의미 있는 값으로 바꿔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제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거는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미리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류 데이터를 미리 삭제하는 거. 그리고 바꿔주는 것들은 대체와 클리핑이 있습니다. 대체는 이상치를 평균값이나 또는 중앙값 등, 특히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그렇게 대체를 하거나 또는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은 클리핑이라고 해서 경계값,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해 놓고 그 경계값을 지나가는 것들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으로 대체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를 해 주면 데이터에 손실 없이 이상치의 영향만 줄이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상치는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요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림처럼 박스 플롯을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박스 플롯은 시본 라이브러리에 박스 플롯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상치를 관측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상치는 이 박스 플롯 중에 IQR 룰에 의해서 박스를 벗어난 범위가 어 의미 있는
값의 범위를 정하고 그 의미 있는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을 이상치로 그렇게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요렇게 박스 플롯을 사용한다고 했으니 기본적으로 박스 플롯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에서 보는 요 첫 번째 요 박스 플롯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박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스 데이터의 중앙값과 사분의 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쭉 늘어 놓고 처음 25%의 경계에 있는 데이터부터 어 75%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까지, 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50%가 들어가는 요 범위를 박스로 그려 놓은 것이 박스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를 의미 있는 값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 유효값의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 휘스커, 수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양옆에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요 부분이 휘스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값은 쭉 늘어났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고, 지금 박스의 가운데에 있는 이 선분이 중앙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치는 요 수염 밖에 있는 더 너무 크거나 작은 값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이나 또는 동그라미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박스 플롯을 그리는 코드가 여기 있어요. 박스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는 판다스로 읽어올 거고, 박스 플롯을 그리는 것은 시본 라이브러리로 그릴 거니까 임포트 판다스와 시본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브에 있는 마운트한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titanic.csv 파일을 경로에서 읽어오도록 할 건데, pd.read_csv 요 함수를 가지고 읽어오고, 읽어온 데이터 프레임은 df에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df를 데이터로 해서 어 박스 플롯을 그리는 함수는 sns, 지금 C본의 다른 이름이죠. sns.boxplot 하고 가로 안에 데이터는 df를 사용해. 그리고 박스 플롯을 그릴 때 x축은 fare, 그러니까 요금에 대해서 그려줘. y축은 p 클래스, 등급에 따라서 그려줘. 그런데 그 박스 플롯의 방향은 가로로 눕혔으면 좋겠어 라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박스 플롯을 그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페어 요금은 X축에, 그다음에 P 클래스는 Y축에 있고요. 클래스가 3개라서 3개에 대해서 각각 박스 플롯, 박스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로 되어 있어서 오른쪽 저기 가로 형태로 누워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IQR 룰로 이상치를 간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전체 모든 음 칼럼에 대해서 박스를 그렸고, 그리고 세로로 다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휘스커, 수염 밖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있어서 전체 그래프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 범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박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뭉개져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치를 조금 제거하고 요 페어에 대한 그래프를 조금 더 선명하게 그 의미를 보일 수 있게 한번 만드는 것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은 IQR을 가지고 이상치 를 관측할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 사분위 범위를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늘어났을 때 4 개의 범위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범위 25%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값을 Q1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75% 위치에 있는 것들을 Q3라고 할 겁니다. 요 값들을 한번 어 통계치도 보고, 그리고 이 값들이 어떤 값인지를 측정하는 코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faire라는 칼럼에 faire라는 칼럼에 어 통계 데이터들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보면 총 몇 개가 있고, 평균 얼마고, 표준 편차는 얼마고,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25, 20, 50,
75% 위치에 있는 값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 891 개인데 25% 위치에 있는 것은 7.910400, 그리고 75% 위치에 있는 거는 31.0000. 그런데 보니까 맥스 값은 지금 있는 어 10의 자리 수보다 훨씬 큰 512에 해당하는 이런 값들이 들어 있어요. 다른 것과는 현저히 차이 나는 이상치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값들이 들어 있는 통계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5%와 75%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는 함수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DF,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아까 만들었죠. 데이터 프레임 중에 페어 항목에 대해서 퀀타일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0.25, 그러니까 25%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Q1이고요. 그리고 DF의 페어에 대해서 퀀타일 0.75를 치면 이 75%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다 줍니다. Q3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Q1과 Q3의 그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Q3 빼기 Q1을 한 그것을 IQR이라고 하고, 이 값들을 프린트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Q1은 말씀드린 대로 25%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그랬죠. 7.9104예요. 여기 있는 값하고 같습니다. Q3는 31.0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값하고 같죠.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는 23.0896이 되네요. 네. 이 값을 가지고 이상치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다음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치를 확인을 했으면 이상치를 제거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때 IQR 룰에 따라서 제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 앞에 세 줄은 이미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구해 놓은 값이고요. 이 값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의미 있는 값의 유효한 값의 범위를 정할 겁니다. 값의 하한선 로어 바운드와 상한선 어퍼 바운드, 요 두 가지 값을 좀 정할 건데, 이때 사용하는 게 IQR입니다. 하한선을 구할 때는 IQR에 1.5배를 곱하고 그것을 Q1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상한선은 IQR에 1.5배를 곱하고 그 값을 Q3에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Q1 값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최소값 0을 보통 사용을 하고요, 로어 바운드로. 그리고 어퍼 바운드는 그 상자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어떤 경계선이 되겠죠.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필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터링을 할 때는 이 실제 데이터 전체 중에 요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사이에 있는 값들만 유의미하니까 그것들만 가지고 필터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래에서 두 번째 코드가 그것인데요. DF의 페어에 대해서 로어 바운드보다 크고 엔드입니다. 크고, 그리고 어퍼 바운드보다 작은 값들만 가지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필터드 DF라는 데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타이타닉 데이터에 봤을 때 몇 개였죠? 891 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나니까 이상치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데이터가 775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치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제거를 해 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큰 범위의 데이터, 그러니까 891 개에서 775 개로 줄었다는 것은 데이터의 약 13%가 줄어든 거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정보 손실이 좀 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치를 정하고 그 이상치를 필터링해 낼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 좀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상치 데이터. 이상치 데이터 이번에는
소수점을 갖는, 소수점을 갖지 말아야 되는 데이터인데 소수점을 갖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타이타닉 데이터 중에 에이지 컬럼이 있습니다. 승객들의 나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컬럼인데요. 나이는 보통 어떻게 되죠? 보통 처리할 때 정수형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에이지 컬럼에 소수점 이하 값까지 가진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요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import numpy를 해주시고요. 이 numpy를 이용을 해서 해야 되는 처리는 뭐냐면 age 컬럼에 대해서 소수점 이하를 다 잘라냅니다. np.floor를 하면 소수점 이하를 버림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본 데이터 age와의 차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0보다 큰 값이 들어있더라. 그럼 소수점 이하의 어떤 값이 있어서 그 값을 어 정수 부분을 빼니까 0. 얼마 얼마 하는 소수점 이하 값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은 소수점 이하 값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네. 그런 건 좀 이상치로 처리하자. 그래서 그런 값만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것의 개수는 얼마나 되지? len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의 처음 5개 데이터들을 좀 보여줘. outlier.head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소수점 이하의 의미 있는 어떤 값이 갖고 있는 age는 25개나 되더라. len 함수로 출력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5개를 출력해 보니까 28.54 또는 0.83 또는 14.5 뭐 이런 값들이 들어있더라. 그럼 요 값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삭제해 보자. 그래서 필터드 데이터 아까 계산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엔 조금 다른 계산을 할게요. df-age 컬럼에 대해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그것과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어 차이가 0 이더라. 그러면 소수점 아랫자리가 0 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로 바꿔도 문제가 없는 그런 값을 가진 아이들만 따로 추려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filtered df라는 변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len 함수를 이용해서 그런 게 몇 개나 돼? 필터링 했던 데이터 이상치를 제거하고 필터링한 게 몇 개나 돼? 출력해 보니까 689개라는 거예요. 많은 데이터들이 삭제가 됐네요. 그리고 필터드 df의 age의 헤드를 이용해서 샘플 데이터를 보자 했더니 5개에 대해서 22.0, 38.0, 26.0 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페어 데이터, 요금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상치를 발견을 하면 그 이상치들을 다 제거를 했더니 데이터의 13%나 날아갔어요. 그래서 요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한번 그런 값들을 이상치로 간주하는 게 맞는지 처리 방법 이런 게 좋은지 하는 것들을 챗GPT를 활용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페어에 대해서 IQR 룰에 따라서 이상치 관측하는 게 이상치로 볼 수 있는가 했더니 통계적으로 그렇게 그런 범위 IQR로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정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값들만 의미 있다고 보는 거, 그 밖에 있는 값들은 이상치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고, 그리고 처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단순한 오류라면 제거할 수 있다. 아니면 또는 평균값, 중앙값 등으로 수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상치 중에서 너무 큰 값이라 그거는 오류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승객 중에 가족 단위로 들어온 승객들이 있어서 한 명이 그 값을 다 냈어요. 그러면 일반 개인 요금보다 훨씬 큰 값을 지불한 게 되겠죠. 게다가
VIP라서 뭐 더 좋은 스페셜 룸을 받았다거나 하면 돈을 더 많이 냈겠죠. 그런 값들은 일반적인 값들하고 큰 차이가 있지만 오류인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값들은 이상치로 간주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맞을 수 있겠다. 다만 스케일이 좀 다르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네요. 에이지에 대해서도 어 주 값 중에서 25개 정도가 소수점이 있는데 데이터 맞나? 뭐 이상치 맞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24.5 같이 표현된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이라고 볼 수 없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뭐 생일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는 계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는 오류를 처리하지 말고 뭐 반올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 또 수동으로 사람이 입력을 하다가 오타가 난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처리 자체 할 때 정수로 처리해야 되는데 플롯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리할 때 신중히 선택을 하면 돼요. 얘를 버리는 게 맞겠나? 아니면 의미 있는 값으로 대체를 해 주는 게 맞겠나?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값 말고도 또 우리가 전처리를 해 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또 있죠. 중복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아 놓은 데이터들을 쭉 보다 보면 중복돼서 계속 들어가 있는 값들이 있어요. 저희가 학교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를 출력해 봐도 어떨 때는 중복된 데이터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중복된 값들을 의미 있는 값만 남기고 제거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중복 데이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판다스의 duplicated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라 할 때는 drop underbar duplic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drop underbar duplicate 할 때 어떤 거를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중복된 데이터가 3개가 있어. 그럼 3개 중에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걸 지울까 하는 것들을 옵션으로 정해 줄 수 있어요. 이 keep이라는 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옵션을 정해 줄 수 있는데 keep을 false로 정하면 중복된 데이터 전체를 삭제하는 거고요. first라고 남기면 첫 번째 행만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 그다음에 keep을 last로 하면 마지막 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워. 이런 겁니다. 그 중간에 몇 개를 이렇게 지우다 보면 인덱스들이 맞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겠죠. 그런 경우에 ignore 인덱스를 true로 두면 중간에 빈 것들을 쭉 연결해서 새롭게 인덱스를 재구성해 주는 옵션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이 여기 예제로 그림으로 있어요. 임포트 판다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성적 to CSV를 pd.read_csv로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df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df를 출력을 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0번부터 7번까지 총 8개의 성적 데이터가 있는데 이름과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duplicate인 것을 한번 찾아보자. 확인하는 것은 duplicated라는 함수라고 그랬죠. 그럼 df에서 duplicated 어떤 걸 기준으로 중복을 찾을 거냐면 name 컬럼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그때 keep false 하면 중복된 데이터를 다 보여줍니다. 중복된 데이터들을 얘를 df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성을 해서 출력을 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윤수진, 문영수, 김경은에 대한 데이터가 똑같이 중복으로 들어간 경우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는 데이터에 분석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얘를 다 지우자. 지우는 함수는 drop underbar duplicate라고 했습니다. df.drop underbar duplicate 하고 df 데이터 프레임 중에 누굴 기준으로 중복을 찾냐면 name을 기준으로 찾을 거고 그때 남겨야 되는 나머지 중복된 걸 지울 텐데 남겨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행 keep은 first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덱스를 다시 설정해 줘. 이그노어 언더바 인덱스를 true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3개 데이터가 지워지고 0 번부터 4 번까지 총 5개, 8개에서 3개가 지워져서 총 5개의 의미 있는 데이터만 남겨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습 문제 풀어보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트한 예제고요. 마운트 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 드라이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운트 됐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타이타닉.csv를 읽어와서 그것을 박스 플롯으로 그리는 sns. 박스플롯, x축은 페어, y축은 P클래스, 그리고 오리엔트는 H, 이렇게 해서 가로로 그려줄 거고요. 이때 데이터는 df,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한다. 실행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축 페어, 그 다음에 y축 P클래스, 3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그렸고요. 여기 요게 박스, 중앙가, 수염 밖에 있는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이상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Q1, Q3 계산하고 IQR을 해서 의미 있는 값의 범위를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정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QR까지 계산하는 건데요. DF 페어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하면 통계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고요. DF 페어 페어 항목에 대해서 퀀타일 가로 열고 0.25 25% 위치 쭉 늘어났을 때 25% 위치에 있는 값을 Q1에 넣고 페어 퀀타일 0.75 그럼 75%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Q3에 넣고 두 개의 차이를 IQR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프린트문은 생략을 했고요. 이 값을 가지고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계산하는 겁니다. Q1에서 IQR의 1.5배를 뺀 게 로어 바운드, Q3에서 IQR의 1.5배를 더한 값이 어퍼 바운드, 하한선과 상한선을 구해서 이 사이에 있는 값들만 유효한 값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DF의 인포를 한번 확인을 하고 필터드 데이터, 그중에 그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사이에 있는 값들만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DF 페어에 대해서 로어 바운드보다 큰 위치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엔드 DF 페어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보다 작은 위치에 위치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DF를 다시 만들어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서 필터드 데이터에 넣었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필터드 DF 하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쭉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요건 아까 여기 있는 DF 인포를 한 겁니다. 891개에 대해서 페어 요금이 891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필터링된 필터드 DF를 디스플레이 했죠. 디스플레이 하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에 포함돼서 출력된 데이터들 775개의 로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91개에서 775개니까 13% 정도가 삭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넘파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이지 항목에 소수점 이하에 있는 값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소수점 이하의 어떤 값들이 있는 데이터들을 찾기 위해서 numpy 해서 np.floor를 이용해서 소수 이하를 버린 것과의 차이를 계산했을 때 차이가 어떤 0보다 큰 값으로 존재한다면 걔는 소수 이하짜리가 있는 거, 그런 아웃라이어들이 몇 개가 있는지 예제 상위 5개에 대해서 헤드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가 0인 것은 소수 이하에 있는 것들이 0 으로 처리돼서 정수값과 같은 값을 갖는 거니까 이런 것만 필터드 데이터로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필터드 DF에 넣고 그것의 숫자와 처음 5개 값을 헤드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소수 이하점을 갖고 있는 게 25개고 요런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런 것 소수 이하에 0 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필터링을 해서 다시 필터드 DF에 넣으면 걔는 689 개고 요렇게 소수점 이하가 0 으로 처리된 값들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예제였습니다. 그리고 중복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여기 있는 성적 2에 대한 걸 pd.readcsv로 df로 읽어온 거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우선 네임에 대해서 어 네임에 대해서 중복이 있는 duplicated 함수를 이용해서 네임 칼럼이 중복인 것들을 한번 뽑아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개의 데이터가 중복이 된 걸 확인을 했고 요걸 그러면 어 duplicate 된 거를 드랍시켜 df.drop duplicate 네임 항목에 대해서 첫 번째 것만 남기고 다 지워 버려. 그리고 인덱스를 새로 설정해 줘. 이렇게 하고 그걸 df에다 놨습니다. 그럼 df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df를 한번 더 써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하니까 이번에는 중복된 값이 제거된 5개의 데이터만 남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까지 이론적인 내용들 실습한 것들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실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 현황을 모아놓은 데이터셋. 요게 여기 있는 이 드라이브에 들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코비드 19 in asia.csv 요거 데이터예요. 이걸 가지고 Q1, Q3, IQR을 구해봐라. 그리고 그 전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임포트를 시켜야 되는 라이브러리는 판다스와 시본입니다. 요렇게 어 박스 플롯을 그려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경로에 있는 코비드 19 in asia.csv 파일을 pd.read_csv로 읽어와서 이번에는 코비드라는 변수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c본 라이브러리의 박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sns.박스플롯 그때 데이터는 코비드를 이용을 하고 오리엔트 H 가로로 모든 항목에 들어가게 박스 플러스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려졌을 때 통계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죠. 여기 그려진 박스 플롯 중에서 인구수는 population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칼럼에 대해서 통계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줘 라는 겁니다. 통계 데이터는 그 판다스의 describ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describ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Q1, Q3, IQR은 우리가 코비드 데이터의 콘타일 0.25와 0.75를 계산을 해서 그걸 Q1과 Q3에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Q3에서 Q1을 빼면 IQR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고요. 1번의 데이터셋을 보면 인구수가 월등히 높은 게 있었죠.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이 앞 다른 데이터들의 그림이 찌그러져 보여요. 그래서 다른 국가보다 인구수가 월등히 높은 몇몇 국가들의 데이터로 인구 대비 확진자의 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확진자 수는 여기 있는 요
케이스, 토탈 케이스 요거가 전체 확진자 수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또는 액티브 케이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요런 확진자의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인구수에 대해서 IQR 룰에 따라서 이상치를 한번 제거해 보자. 아까 Q1, Q3 계산, IQR 계산한 걸 가지고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계산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로만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박스 플롯 그래프였는데 이번에는 스캐터 형식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보면 얘는 맷플롯 맷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데이터에 대해서 플롯 그리는데 종류는 스캐터로 그리고 X축은 파퓰레이션, Y축은 토탈 케이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리면 이상치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값들의 분포를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치를 제거하고 이렇게 좀 분포가 잘 보이도록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 제거한 것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필터드 언더바 코비드로 설정을 하고 그것으로 스캐터를 다시 그려 놓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Q1에다가 IQR의 1.5배를 빼서 로어 바운드를 설정을 하고 또 Q3에 IQR의 1.5배 되는 것들을 넣어서 그걸 1.5배 되는 걸 더해서 어퍼 바운드 설정을 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로 필터드 언더바 코비드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습 문제는 성적 2 데이터. 아까 중복 데이터 실습했던 그 데이터예요. 데이터에서 중복 데이터를 우리는 하나 첫 번째 부분만 남기는 실습을 했었는데 모두 삭제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드랍 언더바 두플리케이트에서 킵을 false로 설정을 하면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요 문제들을 이 뒤에 이렇게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음 콜앱에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박스 플롯을 그리는 코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판다스의 pd.read csv로 읽어온 것을 가지고 sns.박스플롯 코비드에 대해서 그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박스 플롯이 요 이상치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상치 처리 한번 해주긴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Q1, Q2, 아니 Q1, Q3 IQR을 계산을 할 건데 우선 통계치를 먼저 한번 보자라고 했으니까 코비드의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통계치를 디스크라이브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할 거고요. 그럼 우선 이거 지우고 그리고 나서 Q1은 파퓰레이션에서 퀀타일 0.25, Q3는 파퓰레이션에서 퀀타일 0.75로 계산을 합니다. 두 값의 차이를 Q3 빼기 Q1을 해서 IQR에 넣었습니다. 이거 프린트를 해보면 네. 여기 있는 디스크라이브로 카운트 몇 개, 뭐 평균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25% Q1에 해당하는 거, 75% Q3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Q1, Q2, Q3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이게 숫자가 많이 커서 이렇게 지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출력된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값과 큰 값과 뭐 그 차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처리한 걸 가지고 실습 문제 2번에서는 인구수가 월등히 높은 부분에서 이상치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IQR 룰에 의해서 제거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요렇게 이상치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요거 그리는 그래프는 import matplot library as plt에서 covid.plot x축은 population, y축은 total case 감염자 수 그래프의 종류는 스캐터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네, 이렇게 그려지고요. 우선은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Q1 빼기 1.5 IQR, Q3
1.5 IQR을 더해서 로어 어퍼 바운드 두 개의 사이에 있는 파퓰레이션이 로어 바운드보다 크고 어퍼 바운드보다 작은 위치에 있는 그 값만 다시 필터드 코비드로 해서 인포메이션하고 요 스캐터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을 처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43개 엔트리가 있고 그쵸? 이러한 통계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탈 케이스 43개, 파퓰레이션 43개. 요거를 그래프를 여기 지금 필터드 코비드에 대해서 플롯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뭉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서 분포들을 잘 확인할 수 있게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3 번은 성적 2 데이터에서 중복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봐라 라는 거였죠. 성적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8개의 데이터가 있었고 여기에 문영숙, 뭐 김경은, 윤수진이 계속 중복된 건데 걔네들은 다 삭제해 버려 라는 거죠. 삭제를 하려면 드랍 듀플리케이트의 네임에 대해서 keep을 false로 설정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인덱스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정유준, 이은비만 남기고 다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이상치 처리 그리고 중복된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을 학습했습니다. 이상치 처리는 박스 플롯으로 관측을 하고 IQR 룰로 경계를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거가 마땅치 않을 때는 정확하지 않겠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제거된다. 할 때는 클리핑을 한다거나 중앙값 대체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적인 이상치와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값인데 보통 평소에 보지 못하던 값을 가진 그런 분석적 이상치를 잘 구분해서 처리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중복 처리. 중복 처리는 드랍 듀플리케이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드랍 언더바 듀플리케이트를 이용을 해서 듀플리케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발견을 하고 드랍 언더바 듀플리케이트로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어떤 걸 삭제할지는 킵 옵션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결측치와 이상치 처리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